산이슬 맺히는 이 무렵 산에서도 소리 없는 변화가 시작됐다. 푸른잎 하나둘 고개를 떨구고 골짜기마다 스산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아이고, 좋다. 오늘 날씨도 청명하고 아주 좋네. 오늘 전형적인 가을 날씨구만. 아주 청명한 날씨에 상쾌합니다, 숲속은. 어느새 자분자분 밟히는 낙엽처럼 사소한 자연의 움직임을 알아채는 것. 그게 바로 가을 산행의 첫 번째 묘미일 것이다. 예, 선생님, 오늘은 뭐 어떤 일로 또 오셨어요? 예. 이제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니까 가을이라서 이제 버섯이 올라올 시기가 돼서 버섯을 좀 볼까 하고 올라왔는데 장마가 너무 길고 또 요즘에는 밤으로 찬바람이 부니까 땅이 메말라 가지고 버섯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매년 이때가 되면은 산속에서 스스로 자생하는 야생 버섯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니까 오늘도 한번 그 기쁨을 누리려고 들어와 봤습니다. 요즘은 주로 어떤 버섯들이 좀 있나요? 요즘에는 이제 뭐 송이도 올라올 시기가 됐고 또 쌀이버섯 또 흰 굴뚝버섯인데 원래 시골에서는 굽드덕이라고 해요. 그런 버섯도 올라올 시기가 됐고 표고 뭐 느타리 이루 말할 수 없는 야생 버섯들이 올라올 시기죠, 요즘이. 올해 장마가 좀 길어서 네. 뭐 한간에 뭐 좀 버섯이 귀하다 그런 말도 있는데요. 네, 맞아요. 비가 적당하게 와주면은 버섯 표자가 활성이 돼 갖고 잘 발생을 하는데 장마 기간이 너무 길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버섯 포자가 쓸려 내려가 버려요, 물에. 그래서 버섯이 귀한 해인데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올해 장마가 유독 길어가지고. 그래도 한번 기대를 안고 한번 들어가 봐야죠. 산꾼들에게 가을은 야생 버섯의 계절. 어디에 얼마나 있을지 모를 그 걱정과 설렘이 걸음을 더욱 부추긴다. 맑은 약수물 한 모금에 마른 목 축이고 돌아서는 길. 옅은 보랏빛에 청초한 모습으로 고개를 내민 꽃. 까실 숙부쟁이를 만났다. 이제 가을이 되니까 국화과의 꽃들이 막 피어나는구나. 요거는 이제 까실 숙부쟁이인데 왕이 돌아가신 산에서 꽃을 피우고 왕의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국화과 특유의 향이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을 헤치고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약초꾼. 또 다른 뭔가를 발견한 것 같다. 가을이면 붉은 열매를 조롱조롱 맺는 장미과의 낙엽 교모. 산사나무다. 한약명으론 산사자라 부르며 주로 약용으로 쓰인다는 산사열매. 저 위에 열매가 잔뜩 달렸는데 이것이 이제 산사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백성들은 가난해서 곡식만 먹다 보니까 뭐 소화불량이 걸릴 일이 없는데 왕은 이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또 하루 종일 신하들과 같이 국정 돌보느라고 회의하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소화불량에 걸리는 일이 많았었는데 이제 왕의 수라상에 올라가던 음식은 이 열매를 달인 물에다가 음식을 조리를 해서 올렸다 그래요.
이유는 이제 이 산사 열매가 아주 소화력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위에 빨갛게 열매들이 많이 익었네요. 이제 지금쯤 저걸 따가지고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 놨다가 환을 빚어서 먹으면은 뭐 고기 먹고 체하거나 했을 때 그 가루를 따뜻한 물에 풀어서 마시면은 소화가 아주 잘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야생버섯을 찾아 나설 차례. 버섯이 있으려나? 가을 야생버섯이 피는 시기는 절기상 백로전으로 침엽수나 화렵수림이 우거진 반음지, 비탈직 능선에서 자라기 쉽다. 오늘도 그 행운을 마주할 수 있을지 긴장되는 순간. 발견. 예? 뭐가 있어요? 쌀이버섯이요. 오, 몇 송이가 되는데 여기도 있고. 우와. 크죠?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저기 끝에도 또 한 송이 있네요. 여기 완전 쌀이 맛이네요. 예, 그렇네요. 우와, 오늘 대박입니다. 신봤어요. 이 쌀이버섯은 어디에 좋아요? 쌀이버섯은 이제 알려지기로 위장의 기운을 돋아가지고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참쌀이는 보통 보라색인데 이거는 올라온 지 며칠 돼 가지고 색이 좀 바래져서 하얀색으로 지금 변했어요. 여기 대공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보라색이 비치죠. 요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이제 지금 이거는 올라온 지 며칠 되면서 색이 좀 변색이 돼갖고 흰 쌀이가 돼버렸는데 이런 거는 데쳐 가지고 바로 뭐 볶아 먹거나 해도 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처음에 먹는 사람들은 간혹 설사를 하는 분을 제가 보긴 했습니다. 방 같은 거 쓰는 빗자루처럼 마당 쓰는 빗자루처럼 생겼다 그래. 쌀이버섯 그렇게 부르거든요. 어우, 상당히 크네요. 예, 제 얼굴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엄청 큽니다. 거의 얼굴 사이즈인데요. 예. 그건 한 얼마나 된 거예요? 글쎄요, 이런 거는 뭐 돋아난 지 한 3, 4일, 5, 6일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5, 6일 만에 그렇게 피나요? 예. 처음에 이제 이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피다가 이제 며칠 지나면은 이렇게 커져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큰 것도 밑에 이 기부, 그러니까 이 부위가 좀 굵어야 이렇게 크게 자라고, 이런 거는 밑에 기부 부위가 작기 때문에 이거는 며칠 더 놔둬도 썩어버리지 더 이것처럼 커지진 않아요. 오로지 야생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진귀한 가을산의 선물. 때문에 아낄 줄 아는 법도 필요하다. 이렇게 따독따독 이렇게 묻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땅 속에 있는 포자가 계속 성장을 해요. 파헤쳐져 버리면 포자가 다 죽어버립니다. 이제 가을에 이 버섯들이 많이 돋아나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설프게 알고 독버섯을 채취해서 먹고 병원에 실려가고 또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 야생버섯들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본인들이 확실하게 식용버섯이라는 걸 아는 버섯 외의 버섯은 정말 조심해서 채취도 해야 되고 또 그 식용도 해야 됩니다. 너무 큰 버섯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쌀이버섯 따로 다녀도 이렇게 이렇게 큰 거는 정말 보기 힘들어요. 보통 어른 주먹만 하거나 한 4살짜리 아기들 주먹 크기 그 정도인데, 이 정도는 정말 큰 버섯입니다. 또다시 내년 가을을 기억하며 돌아가는 길. 약초꾼의 발길이 한결 가볍다.
지난했던 여름을 이겨내고 보란듯 숱한 열매와 풍요로운 결실을 내어주는 산. 지금도 가을산 깊은 골짜기에선 자연의 보배가 여물어가고 있다. 아이고 바람 좋다. 날씨도 좋고. 어느 날 문득 아주 오래된 어릴 적 사진첩을 꺼내보면 다들 웃으면서 공감하는 추억의 장소들이 있잖아요. 놀이동산에 가서 회전 목마를 타며 찍은 사진이라든가, 새해 첫날 졸린 눈을 비비면서 엄마 손에 이끌려 해돋이를 보면서 찍은 사진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오늘 제가 찾은 이곳도 어릴 적 옛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완연한 가을을 알리는 하동 북천의 코스모스 길을 한번 거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좋다. 이야. 산에는 붉은 단풍이, 들에는 가녀린 들꽃이 피는 이 계절. 매년 잊지 않고 찾아오는 곳이죠. 하동 북천의 가을이 분홍빛 물결로 넘실댑니다. 보얗게 신금을 울리는 메밀꽃도 한창인데요. 그런데 어딘가 적적하고 고요한 느낌이 감도는 듯합니다. 올해는 많은 축제가 취소됐잖아요.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예년 같으면 코스모스나 메밀꽃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북적거렸을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이나 관광을 자제하다 보니까 여기도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놀이 못 간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대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이 나갈 즈음이면 아무래도 꽃이 지고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꽃놀이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이곳 하동 북천의 가을을 좀 더 꼼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메밀꽃이 있네. 이야.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한 장면처럼 소금을 뿌린 듯 하얗게 흐드러진 메밀꽃밭. 거기다 옛 추억 아스라이 떠오르는 북천역 기찻길도 낭만을 더해주는데요. 매년 가을마다 이 엄청난 황홀경을 선사하는 꽃밭의 숨은 공신을 아무래도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코스모스 메밀꽃 영농조합법인 김용수 대표입니다. 여기 네. 굉장히 넓습니다. 이미 다 돌아보려면 한 1시간 이상 더 걸릴 것 같거든요. 1시간 더 걸립니다. 한 2시간은 소요된다고 예상하셔야 됩니다. 야, 정말 꽃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규모가 지금 한 42만 헥타 정도 됩니다. 42만 헥타. 예, 엄청나네요. 근데 이게 여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꽃밭이었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다 여기 벼농사짓는 논이었습니다. 논이었었는데 2006년도 쌀 수급 일환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당히 그 당시 쌀값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 경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농사 짓는 땅에 이렇게 이제 경관 작물을 심으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농민들의 반발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뭐 옛날 어르신들은 그 좀 쉽게 말씀하자면은 그 격리 정리가 된 논에 이 메밀은 우리가 심어가지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데 코스모스는 실제
음식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반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가 지금은 이제 뭐 이 경관 사업이 잘 진행되다 보니까 홍도가 너무 다 좋습니다.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작물을 심어 마을 경관을 보존한다는 경관 보존 직불제 사업. 그 덕분에 매년 봄에는 양귀비, 가을엔 코스모스와 메밀꽃으로 북천만의 색깔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저 보기에만 예쁜 꽃이라 생각했던 이 녀석들이 어느덧 마을을 알리고 가꾸는 대표 명소로 자리 잡았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는 코스모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그 길이 다 코스모스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에 대한 그 추억이 굉장히 많아요. 코스모스에 앉아있는 벌도 보고 그 검정 고무신으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벌을 이렇게 탁 이렇게 낚아채워가지고 벌을 이제 바닥에다 내팽개치고 막 그런 기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유 코스모스, 참 추억이죠 코스모스는. 그래서 가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들꽃 코스모스. 그리고 사랑의 약속이라는 꽃말처럼 감미로운 자태의 메밀꽃밭을 지나면 이번엔 전에 없던 신비의 꽃밭이 펼쳐집니다. 코스모스나 메밀꽃 같은 꽃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 지금 이 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비롭거든요. 이 꽃 이름이 뭔가요? 핑크몰리라고 합니다. 이 꽃은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서도 생육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 뭐 가뭄도 많이 안 타는 것 같고, 최초에 여자들이 참 좋아하는 꽃입니다. 이 꽃은. 뭐 저도 뭐 굉장히 뭐 설레고 너무 좋습니다. 이 숲에 가장 뭐 안겨 있고 싶을 정도입니다. 마치 분홍빛 안개를 피우듯 포근한 분위기가 인상적인데요. 우리말로는 분홍 쥐꼬리새, 꽃이삭이 쥐꼬리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랍니다. 이야, 이거 보시는 거하고 똑같이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야, 이거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SNS 명소로 여기가 소문났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몽환적이고 신비로워요. 마치 빨려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꽃 정말 위험합니다. 빨려 들어가서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야, 이거 좀 치명적이네. 야, 정말 좋다. 이 꽃밭에 오니까 굉장히 제가 여성스러워집니다. 예쁘죠? 그 작년에는 태풍 때문에 좀 개화하는데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실제 우리 코스모스 축제할 무렵에 태풍이 3번인가 왔어요. 와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역대 아마 우리가 올해 14회째인데 코스모스 축제라면서 비가 안 오고 축제가 비가 안 오고 태풍 안 분 해는 올해 처음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좋은 그 환경이네요. 네, 결과적으로 꽃은 올해 100% 만족할 정도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네요. 예. 근데 이 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 꽃이 지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또 다른 꽃을 여기다가 심나요?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이제 10월 한 15일경 되면은 이 꽃을 파쇄를 합니다. 내년 봄 축제를 하기 위해서 양귀비 파종을 갖다 올 10월 15일쯤 되면은 파종을 하게 됩니다. 양귀비 파종을 내년 축제 할 걸 미리 심네요. 그러면 내년은 이제 5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양귀비꽃 축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 봄 축제 양귀비 꽃 그때는 우리 온 국민들이 마음대로 바깥 출입 활동할 수 있게끔 좀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꽃 따라 바람 따라 선선한 가을 산책을 마치고 찾아간 곳, 인근의 한 동네 식당인데요. 여기에 메밀밭이 있다 보니까 가끔 이 부근을 찾아올 때는 그 메밀전병이나 메밀국수를 먹곤 했어요. 그런데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제가 말은 아니지만 가을은 살이 찌기 쉬운 계절이니까 오늘만큼은 좀 푸짐하게 먹기 위해서 다른 메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 집은 갈치조림하고 낙지볶음 전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시켜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저기 갈치조림하고 낙지볶음 좀 주십시오. 예. 오늘의 메뉴는 예, 갈치조림이네요. 칼칼한 바다로 채워볼까 하는데요. 고만 갈치야. 먼저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 딱 어울리는 자박자박한 갈치조림. 보들보들한 살 한 점에 미소가 절로 납니다. 굉장히 두툼하고 신선하고 갈치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입안에 옵니다. 네, 맛있습니다. 통통한 갈치조림에 푹 빠져 있을 때쯤 또 다른 메뉴. 매콤 쫄깃한 낙지볶음의 등장입니다. 이 빨간 양념엔 자고로 흰 쌀밥 한 그릇 찹찹 비벼줘야 인지상정이겠지요. 한 숟갈 크게 떠서 맛을 보는데요. 무슨 맛인지 짐작이 되시죠? 하얀 낙지볶음에는 밥이 섞여 있습니다. 너무 행복한데요. 청고마비에 정말 잘 어울리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진 맛의 비결. 혹시 여기 있는 음식 재료들을 네. 어떻게 수급하시는 거예요? 양념 같은 거는 이제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배를 하고 쌀도 우리가 재배를 하고 예. 네네. 예. 그리고 진주에 새벽 시장까지. 그러니까 이제 장 봐오는 거는 봐오는데 또 한 절반 이상은 다 직접 네네. 직접 예, 예. 재배하시는. 오늘 같은 저 파란 채소 같은 것도 우리가 키워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하네요. 감사합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몸도 마음도 정말 푸근한 하루였습니다. 올 가을 꽃구경 못 가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이렇게라도 코스모스와 메밀꽃 향기가 여러분들한테 전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봄 양귀비와 가을 코스모스를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9월 중순부터 한 달여간 가을의 문턱을 화려하게 열어준 하동북천 코스모스 메밀밭. 그 찰나의 아름다움이 오래도록 기억될 듯합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햇살과 바람을 친구 삼아 마시러 나왔습니다. 저 지금 꽃동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꽃동산이에요, 이거. 산청에는 네. 이 동의보감촌이 있어서 사람들을 힐링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 곳곳에 있어요.
바람을 부니까 안녕. 혜민 씨 안녕하고 안녕. 반가워하는 것 같지. 구절초 천국인데요. 약간 분홍색도 있고 흰색도 있는데 원래는 흰색이 제 꽃이고요. 뿌리에 그 미네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색상이 변한다 하더라고. 연꽃도 그러거든요. 아유, 정말 이 계절은 오묘해요. 제가 음식도 절기에 맞춰서 하듯이 지금 이 구절초가 필 때는 환절기거든. 네.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서 그 기관지나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이 고생하시잖아요. 그때 또 이게 그렇게 효능이 좋은 약초잖아요, 구절초가. 가을꽃에 취해 일상의 피로를 덜어냅니다. 어느새 밥때. 제철 밤으로 식전 요리를 만드신다네요. 산청 지역에 밤이 많이 나요. 저희도 제가 이렇게 밤을 주워서 일일이 까놨거든요. 추석 앞에 떨어진 밤은 사실 풋밤이라 저장밤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밤 주운 것을 계속 저장해 놓고 1년 내 쓰잖아요. 알밤. 오, 알밤. 혜민 씨가 검사를 이렇게 새캄새캄한 거는 칼로 조금 떼어내야 돼요. 어머. 아, 껍질 남았는지 예, 볼까요? 이렇게 이제 뭐 껍질 있는 부분도 떼어내고 이 밤을 저는 오롯이 먹기 위해서 자르지 않아요. 자르지 않고 그냥 하거든요. 참기름하고 이제 재료식 간장하고 채소물 좀 넣고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 밤을 넣어주셔야 돼요. 물을 양념장에 끓을 때 넣지 않고요. 간이 될 수 있도록 넣어주는 그렇죠. 거예요? 양념 하고 물하고 얘가 이렇게 잠길 정도로 해서 뚜껑을 딱 닫아서 익혀주시면 돼요. 이거 끓다가 이제 보면 네. 이제 거의 작물이 다 졸아들 때 조청을 넣어서 윤기를 내줘요. 자, 쉬운데요? 무척 쉽죠? 네. 자, 많은 분들이 간식 정도로만, 군밤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상당히 이 밤하고 당근이 5대 영양소가 있어요. 조청부터 이 밤이요, 넣을까요? 네. 색깔이 원래 제 색깔이 이렇게 아. 요리하면 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장밤을 사서 쓰게 되면 이게 안 생겨요. 저장밤은 아무래도 그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네. 보존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밤조림은 그래서 저는 요때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알아요. 진한 간장을 넣었는데도 색깔이 노란 게 살아있잖아요. 네. 까매지는 게 아니고 예쁜 노란색이 되네요. 그 작물이 다 쫄을 쓸 때 그 조청을 넣어줘야 윤기가 잘 흘러요. 한입 크기예요, 딱. 단짠, 단짠. 느껴지죠, 단짠? 알밤 한 톨이 주는 행복입니다. 토란도 이 계절에 먹는 별식. 혜미 씨 토란 좋아해요? 저 토란 잘 몰라요. 저 토란 이파리만 먹어봤어요. 저희는 제가 절에 처음 가니까 행자 때 어른들이요. 그때는 뭐 30몇 년, 거의 40년 돼가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간식으로 얘를 그냥 물에다 헹궈가지고 찜기에 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서 입에다 대면 껍질이 쏙 빠져요. 그래요? 네, 깎지 않아도. 껍질을 제거하고 물에 담가놓으면 이렇게 뮤신 성분이 많이 나와요. 보통 알러지 없으면 바로 그냥 조리를 해서 먹으면 되지만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한번 수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밀가루를 이용하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쌀 씻을 때 쌀뜨물 나오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거의 쌀뜨물에 했죠.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바로 그냥 이렇게 밀가루를 풀어서 넣어주세요. 이 끓는 물에 이 토란을 데치면 돼요. 근데 너무 막 오래 익혀서 퍼질 정도가 아니라 겉부분에 나와 있는 끈적한 것만 없어질 때까지. 무슨 이 파란 건 뭐예요? 토란에? 우리가 껍질 깔 때 이것까지 다 베어내야 돼요. 이 파란 부분은, 솔라닌 부분은 약간 톡시하기 때문에 알러지 있는 분들에게는 좋지 않거든요. 뜨거워서. 이 토란에는 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뭘 넣느냐면요. 무를 이용해요. 그래서 알러지 성분이 있는 재료들을 이용하실 때는 무를 같이 쓰시면 좋아요. 포구도 이렇게 잘라주시고 팽이버섯.
댁에 있는 채소들을 그냥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네. 기름도 들어가요? 들깨가 많이 들어가네요. 토란이 생각보다 잘 안 익어요. 그래서 좀 오래 끓여야 돼요. 그럼 감자? 마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사촌격이죠, 마는. 식감은 찐 감자 같아요. 그래요? 응. 향은 약재 향기 같은 게 살짝 나기도 하고. 약재 네, 고소한 향도 나고요. 보기에도 좋은 든든한 건강식이 완성됐습니다. 콩나물도 고급스럽게 즐길 수 있다죠. 저 집에서 콩나물 키워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요만큼 혼자 먹을 만큼만 키웠는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얘도 네. 자라는 생명체니까 콩나물이 그 재물을 부어줘야 되거든요. 새물을 부어주는 게 아니고. 어? 그래야만이 걔가 잘 자라요. 콩나물에 그 동의가 있는 이유가 물바지도 되지만 그 물을 다시 부어줘야만이 얘가 그 순환이 되면서 살이 쪄요. 근데 매번 새물을 주면 콩나물이 살이 안 쪄요. 빼짝 마르고. 물하고 참기름하고 소금하고 넣고 이렇게 뒤적뒤적하고 뚜껑 덮어서 이제 익혀주면 돼요. 계속 열어놓으면 비린내가 나고요. 청원고추하고 포고하고 유부를 2번 삶아야 돼. 이게 유탕 제품이기 때문에 기름기가 있어서 좀 하얘졌어요. 자, 이렇게 당면을 삶았어요. 네. 얘를 이제 이렇게 참기름에 묻혔거든요. 얘를 이제 졸여야 돼요, 간장에다. 양념장에. 당면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네. 가위질을 조금 해주면 돼요. 작물이 끓으면 당면을 넣어서 졸여주면 돼요. 자, 이것을 익히면서요. 이 채소들을 같이 익혀주면 돼요. 그 사이 콩나물 특유의 향이 진동하는데요. 이렇게 김으로 김을 잡아서 코에다 대보면 그 비린내가 나면 안 익은 거고. 익은 것 비린내가- 같은데요? 네. 좀 식어야 돼요. 콩나물을 삶아가지고 찬물에 넣었다가 아삭하게 드신다고 그렇게 요리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안 좋아요. 그러면 그 국물에 참기름에 맛있는 맛성분이 다 빠지죠. 준비한 재료를 모두 섞어 한 번 더 볶아냅니다. 빨간 잡채는 처음이에요. 먹어보겠습니다. 기름지지 않은 맛이죠. 네. 상큼한 맛이죠. 보통 잡채 먹을 때 참 조용하게 먹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조용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아삭아삭 소리가 계속 나서. 콩나물과 당면의 오묘한 조화, 자꾸 생각나는 맛입니다. 식사 후 차와 함께 화전은 어떠세요? 기름초가 이렇게 우리 앞으로 왔어요. 꽃 얼굴이 작은 거 너무 크면 전을 붙이면 굉장히 크게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된 것만 좀 따주세요. 한입 크기 정도의 꽃송이가 적당하다네요. 찹쌀을 체에다 내려가지고 네. 소금을 넣어서 반죽을 해야 돼요. 근데 화전인데 부침가루나 밀가루가 아니고 쌀가루예요. 찹쌀가루? 네, 찹쌀에다가. 그래야만이 식어도 그 딱딱하지가 않아요. 찰기가 남아있으니까요. 그렇죠. 뜨거운 물 이렇게 익반죽을 해요. 선생님, 근데 꽃은 네. 우리 눈, 코, 입을 다 즐겁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은 인류의 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슬프고 괴로울 때도 꽃을 보면 웃게 되고 또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렇네요. 좋은 점이에요. 어제 딱 방앗간에서 빠온 거라서요. 굳이 그렇게 많이 숙성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찰에서는 화전을 언제 먹어요? 봄에 이제 저희가 봄꽃이 먹는 꽃이 많잖아요. 특히 진달래 나올 때. 네. 그리고 진달래 나오기 전에는 매화꽃등도 해요. 오, 매화도 먹어요? 네. 가을에는 요거 구절초. 가을에는 이제 국화전도 하고요. 구절초도 하고. 이 정도에 하나 딱 올라가야 이쁘잖아요. 오. 그죠? 부풀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예쁘죠? 네.
아우 소리가. 무슨 맛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향기가 기가 막혀요. 모양은 진짜 기가 막힌데 맛도 궁금해요. 맛도 기가 막혀요. 맛도 기가 막혀요. 얘를 뒤집으면 꽃이 다 타요.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잡고요. 옆에다. 살짝 지져주는 거예요? 네. 열에 꽃이 딱 닿으니까 꽃향기가 확 올라와요. 그죠? 한 방울씩. 먹기 너무 아까워. 혜민 씨의 음을 시청자들이 많이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꽃이 이런 맛이구나. 꽃이 맛있어요? 벌과 나비의 마음을 알겠어요. 와 진짜 예쁘다. 그리고 분홍색이랑 흰색이랑 섞여 있으니까 더 예뻐요. 그래요? 구절초 꽃핀으로 요리 마무리. 유쾌한 가을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네 가지 요리 다 마쳤거든요. 네. 오늘 감동 받았어요? 늘 감동이지만 오늘은 진짜 가을의 맛, 가을의 풍경을 그대로 담은 밥상 나가겠습니다. 빨리 혜민 먹고 씨를 싶어요. 기쁘게 했네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다 수고하셨어요. 스님, 네? 오늘 잡채도 있고 늘 푸짐하긴 했지만 네. 오늘따라 더 화려하고 풍성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알면서 여쭤보는 거지만 오늘이 스님 생신이잖아요. 못 살아. 절집에서는 생일 챙겨 먹는 걸 부끄럽게 생각해요,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다 도망가셔요. 복감한다고. 그거 안 하려고 이제 기부금으로 이렇게 돌리고 했는데 네. 또 이렇게 그래도 그냥 보낼 수 없다고. 그래서 미역국이 있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많이 드세요. 아까 꽃 구경하러 가서 꽃 보고 손도 흔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잡아먹고 있어요, 지금. 근데 꽃은 잡아먹는다고 안 해요. 굉장히 잡아먹는다면 거칠고 무서운 말이에요. 꽃은 그냥 조용히 따서 먹죠. 다음에 꽉 차게 하네요, 토란 자체가. 시가 저는 처음 먹어요. 어릴 때는 엄마가 먹으려도 맛없다가 안 먹었대요. 그래서 어려서는 맛없다가 안 먹고 이제는 자녀를 두고 사시니까 드시게 되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절을 잊지 않고 그 계절에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뭔가 성찰하게 되죠. 우리가 낙엽 하나 떨어지는 거 보고도 낙엽이 봄에 그렇게 새싹이 막 돋아가지고 여름내 그늘을 적응하고 있다가 떠날 때가 되면 그냥 소리 없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게 사람의 인생과도 견주어 봤을 때 전혀 무색하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의 삶도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만나면 헤어지고. 그래서 계절이 그냥 사람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가을 때문에 우울하면 안 되죠. 우울한 것은 자기 마음의 작용이지 가을에 와서 우울하다는 것은 좀 핑계죠. 저는 가을이라서 행복한데요.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렇죠. 당분간 가을이 주는 선물을 마음껏 즐기렵니다. 이제 곧 낙엽이 질 거니까요.